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부부 상담 제 11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눕니다. 부부 상담의 종결과 평가에서 재발 방지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재발 방지라는 것은 부부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또 갈등을 만들고 또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좋아지기보다는 좋아지다가도 나빠지고 또 좋아지고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도 다시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항상 같이 있고 또 함께 살고 한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인 시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의 종결은 재활의 문제를 항상 제기할 수 있다. 오늘 종결했지만 다시 몇 주간, 며칠, 몇 달 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상담실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사회고 조직이고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 놀랄 필요도 없고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 유형을 인식하게 한다. 부부는 항상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동일한 패턴의 어떤 갈등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극복하지 못할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종교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로 부부는 서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쌓을 때 항상 같은 문제, 같은 패턴, 같은 형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문제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아주 약한 작은 문제로 말싸움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가지고 이 문제 유형을 남편도 아내도 잘 인식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서로 조심하자, 긴장하지 말자, 서로 조금 참자, 피곤한 시간을 피하자, 또 상태가 좋을 때, 관계가 좋을 때 이야기하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유형, 우리가 싸우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 부부는 약하다. 경제 문제에 약하다. 자녀 양육의 문제에 약하다.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갈등이 일어난다. 이처럼 어떤 패턴, 일정한 싸움의 패턴, 문제 유형의 패턴에서 늘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식하고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서로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상호 관계성을 따지고 나누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부부가 문제의 세부사항을 학습하게 한다. 문제가 일어나는 그 갈등의 원인의 세부사항들을 잘 상담자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고 상담자가 가르쳐주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 문제, 일어나는 문제,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인식하고 통찰하고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활 사건의 세부 사항과 문제가 되는 상호작용 유형들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우리 생활 사건, 남편이 항상 늦게 들어온다. 또 아내는 잔소리한다. 이런 세부 사항과 상호작용 유형들, 어떤 사건과 부부 사이의 상호작용 유형이 늘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 건설, 새로운 관계 구축, 새로운 역할 변화, 새로운 역할 조성, 역할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쪽에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고, 변화의 작은 진전을 척도화한다. 변화의 작은 진전을 척도화한다. 척도화한다는 것은 어떤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변화에 대해서 성장을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척도화하면서 이건 5점이다, 6점이다 이렇게 하면 작은 성장에 대한 성과, 결과물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장을 함께 그 결과를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초기에 부정적인 생각, 비난으로 긴장을 만들 수가 있고 점차 근육이 긴장되고 심장이 박동하면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은 이제 유해한 사건을 만든다. 공격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나타나고 서로 철회해서 만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각방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부인이나 변명, 행동에 대한 죄의식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적인 질병 장애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부부간의 또 인간 관계 속에는 끊임없이 초기에는 관계가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갈등이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작은 것이 커지고 더 커지고 나중에는 회복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심리적인 정신적인 장애 갈등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 부부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해서 도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언제나 행복한 어떤 대화의 방법과 원리, 원칙을 잘 숙지하고 배우고 실습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대화의 기회를 늘 좋은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부부간에는 아주 솔직하고 감정을 속이지 말고 또 먼저 경청하고 들어주는 태도 또 감정적인 타이밍을 서로 잘 맞추고 화가 났을 때 기분이 좋을 때 화가 났을 때 하는 언어 패턴을 만들어 보고 기분이 좋을 때 행할 수 있는 언어 패턴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언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언어, 아내의 언어를 늘 일상에서 살아오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어가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는 남성의 언어, 여성의 언어를 공부하고 익히는 것이 좋고 늘 긍정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재발 방지에 있어서 네 번째는 부부로 하여금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대안적 행동을 학습한다. 대안적 행동. 변화는 아주 큰 어떤 행동 변화가 아닌 작은 깨달음, 작은 통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안적인 행동, 뭔가 유익한 부부간에 서로 도움이 되고 관계를 높이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대안적인 행동.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탈을 마신다. 먼저 공격하기 전에 사과를 한다.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양보를 한다. 어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 패턴을 서로 제안하고 만들고 학습하고 노력하면 이거는 상담자가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위험한 상황은 피하고 긴장 수준을 낮추어서 그렇게 관계를 새롭게 대안적 행동을 학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부부가 싸울 때 아주 다혈질이고 심장이 고조될 때 뭐 물건을 던진다, 욕설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다른 대안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건을 던질 때는 반드시 아주 풍선을 던진다. 그런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던지는 대안적인 행동. 욕설을 할 때는 욕설 대신에 다른 언어를 찾아내어서 상대방을 공격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안할 수 있는, 대안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는 것. 이거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부부관계의 어떤 틀을 바꾸는데, 갈등의 틀을 바꾸고, 인식의 틀을 바꾸고, 왜곡되고 부정적인 행동의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작은 노력이 관계를 크게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다섯 번째로 부부로 하여금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상담자가 이런 갈등, 이런 관계에 어떤 손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나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도록 과제를 내줄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목표 달성이 안 된 경우에 상담의 종결. 부부 상담을 몇 차례 했는데 서로 갈등이 심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도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상담을 종결하고 다른 차원에서 개인 상담이나 다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담이 100%다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관계에 전념하지 않는 경우, 관계 개선에 전념하지 않는 경우, 이 상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상담자를 신뢰하지 못할 때 집중하지 않고 상담에 집중하지 않고 관심을 다른 곳에 두고 있을 때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담이 성공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두 번째로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오랜 갈등. 몇 차례 상담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갈등을 계속 키우고 있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상담을 종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회복되려는 의지나 동기가 별로 없다. 상담실에 오긴 하지만 서로 개선할 또 좋아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식었고 별로 변화에 대한 의지나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도 상담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부부간의 불신이 높은 경우 서로 간에 오랫동안 갈등이 심화되어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상담실에 왔지만 불신이 너무 높아서 상담이 진척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쳇바퀴 돌고 변화 발전이 없을 때 불신이 높은 경우에도 사실 상담이 어렵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부부 가운데 한쪽과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그래서 부부 상담은 내담자 부부, 남편이든 아내이든 관계를 끝까지 균형을 맞춰서 심리적인 균형을 잘 맞춰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쪽의 편을 들 수도 있고 또 한쪽을 이렇게 과하게 또 칭찬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관계가 삐뚤어질 수도 있죠.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목표가 달성이 어렵다, 상담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부부 상담을 했는데 별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상담을 종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면 개인 상담을 통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개인 상담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내면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만성적인 정신건강 문제, 뭐 심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뭐 이런 문제들, 별거나 이혼에 관한 문제,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별거나 이혼에 대해서 결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왔으면 변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관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때 이제 개인 상담으로 연결해서 앞으로 홀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정체성을 찾아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잘 정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개인에게 개인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반대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상담은 목표를 100% 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상담자로서 실패했다 그런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는 병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있고 나에게 적합한 그런 환자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환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이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내담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부부 상담의 종결과 평가를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타임을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